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저는 세종 시민들과 앞으로 좀 더 자주 볼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마스터 플랜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거대한 스마트시티이고 그 중에서 특히 5-1 생활권이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시티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국가 시범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한 2023년에서 4년이 지나면 완공이 될 텐데 그곳은 어떤 모습이고 다른 도시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119에 전화를 했다. 그랬을 때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응급실에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고 침대가 여전히 있고 내가 그래서 누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수술실도 비어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그런 응급실로 빨리 이송되는 것이 내 생명을 위해서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응급차가 사설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응급 환자를 싣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해서 거기 지금 그 병원이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를 문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진다면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일제히 관제가 되면서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시티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마트시티는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다 측정하고 데이터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가 스마트시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는 건설 토목,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짓는 그것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걸 잘 도와주고 그걸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언제 행복한가, 어떤 삶의 질을 원하는가를 잘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해서 뇌를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그 데이터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저에게 이런 마스터 플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런 도시를 5-1 생활 구역에서 특별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도시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오래된 도시의 건물 외형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 안에 IT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이런 개념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재생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국가 시범도시는 좀 다릅니다. 5-1 생활 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국가 시범도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도시처럼 지어지지는 않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건설하면서부터 스마트시티를 염두에 두고 짓는다는 게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지난 20-3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보편화가 될 거고요. 에너지를 아껴 쓰는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집에 팔 수도 있고요. 네. 도시에 존재하는 여러 공원들의 스마트 치안이 일상화될 겁니다.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곳은 드론이 가서 불을 꺼주는 그런 풍경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상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는 외형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그 자율주행이 보편화된 곳에 가로 환경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그것부터 생각해서 도시를 염두에 두고 짓는 그런 것이 이제 스마트시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가 보편화가 되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시민들이 눈비를 맞지 않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실내 버스 정류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5-1 생활 지역에 국가 시범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미래형 도시를 5-1 세종 생활권 안에다가 미리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서 전국으로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완성된 완벽한 도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시민들과 또 도시를 운영하는 시, 그리고 국토부, 행복청, 또 LH 이런 다양한 기관, 심지어는 민간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도시는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험 없이 도시를 지었다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도시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차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지나가면 파란불이 켜지면서 목적지까지 별 무리 없이 배기가스가 공회전을 하지 않고 서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주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저장함으로써 피크 타임 때 에너지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도시. 정리를 하자면 이 스마트시티에서는 이렇게 그 이전의 도시가 제공해주지 않았던 그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도시를 관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율을 증대하는 데만 사용했었는데 그 기술을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행복감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행복을 제공해 주려는 것이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준비하는 목표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을 국가 시범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에서 한다는 것을 저는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래서 도시를 수출하는 그런 미래의 성장 동력의 원초적인 그런 지점이 세종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의 도시,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활동, 기업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창조적 엔진으로서 스마트시티가 작동하기를 꿈꾸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 플랜 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되고요. 2023년, 24년이면 시민들이 입주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성이 아니라 도시는 아마 그때 비로소 새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함께 국가시범도시를 만들고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